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부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왔는데요. 바로 부룡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고 싶어하는 남자 부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부룡님이야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 분이라서 사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투미TV에서도 정말 어렵게 모셔왔는데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021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부룡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부동산 투자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심리가 꺾인 점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이 더 올라갈까라고 고민하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과연 이거보다 더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절대 가격보다는 이 심리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볼 때 앞으로 분위기 자체는 심리가 꺾이지 않는 한 이 분위기는 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서울시장님이라든가 각종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슈들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심리 자체는 약간 우상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대책들이 나오는데 그 대책이나 기타 이제 조건들 얘기들을 좀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결국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상승의 호재 또는 모멘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여져요. 간단히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에스컬레이터 한 줄 타기 운동. 아, 네네네. 예전에 한동안 하다가 요즘은 흐지부지. 두 줄 타기 운동 뭐 이렇게 바꿨다가 막 되게 지금 흐지부지 됐잖아요. 사실상 한 줄 타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 그 일반 그 대중들이 되게 그거를 따르면 나한테 되게 유리하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되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두 줄 타기로 바꾸면서 그 논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고장이 잦다라든지 결국은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거든요.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집을 사야 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상당수가 집을 사고 내가 좀 뒤처지는 거를 좀 넘어서고 싶다라고 하는 심리가 강한 상태에서 규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따르게 만들지를 못하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서울 재개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게 호재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처음 생각해 본 내용인데 한 줄 서기가 당연할 때는 그냥 서서 갈 사람 서서 가고 뭐 그냥 걸어갈 사람들은 걸어가고 했는데 두 줄 타기가 또 정식이라고 하니까 또 가라고 하기도 뭐하고 나는 불편하고 이게 뭐 이도저도 아닌 시장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딱 적절하게 비유하신 것 같아요. 부룡님이 보았었을 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역으로 상승의 시그널로 보는 정책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요즘 같은 상황에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들의 거의 상당수가 받아들이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걸 규제라기보다는 상승의 모멘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든 또는 규제지역을 지정하든 대표적으로 규제지역 지정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규제지역을 지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축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규제지역을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주변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걸 그렇죠. 봤죠. 결국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옆으로 가면 되지. 이 학습 효과가 생겨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당연히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뀐 상황에서 또 계속해서 예전과 동일하게 규제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규제는 나한테 오히려 투자할 곳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정말 위에 계신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제 역설이라고도 저도 많이 얘기했었던 내용 중 하나가 강남이 규제가 제일 심한데 매매 가격을 따지면서 제일 많이 올라갔잖아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돈으로 어디 굴리지?
종부세도 1주택자는 또 완화해주겠다 뭐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방에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 투기꾼이고 세 채 다 팔아도 강남 한 채 사기 어려운데 강남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채 득 주고 시장이 왜곡되는 부분들도 분명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직도 뭔가 좀 집을 마련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얘기가 자체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많이 불편하시겠죠? 욕을 한다든가 네. 혹은 지금이라도 좀 내 집 마련을 해볼까라고 생각할 텐데 이전에 부룡님이 노도강을 주목하시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최근에 또 수도권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사람들이 항상 보여주는 그동안의 모습들, 심리들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이었거든요.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집 목적 자체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올라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왕이면 입지도 좋고 그 다음에 가격도 오르지 않고 그러는데 내가 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예, 너무 어려운 것들에 집착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주저주저 하게 되거든요. 뻥 대신 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오른 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른 곳이고 그런 곳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저평가된 곳들은 많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원하는 수준보다 단계를 낮춰보면 이게 일종의 자존심의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좀 상했다 뭐 이렇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곳을 찾는 게 그 이동 동선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좋아하는 지역이 일단 그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를 일단 먼저 포인트로 딱 두고요. 그 주변 지역으로 동선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움직임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좀 있으면 이 지역으로 움직임이 넘어올 거라고 전 봐요. 선행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체크해봐라. 기본적으로 교통 라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가끔 이제 강의 때 설명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부천이다라고 하면 그 옆에가 바로 인천이거든요. 그럼 인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분명히 인천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차라리 부천이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부천이 조금 찜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7호선 라인의 광명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 광명이 먼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부천이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인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교통 라인, 동선 이런 것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가 인천 부평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바로 옆이 부천이네. 부천을 딱 봤더니 여기는 이미 벌써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부평 차리겠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내가 봤을 때 부평이 뭐 저평가냐 아니냐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요즘 같은 유동성 장일 때는 그 흐름이 훨씬 더 그렇게 찾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렇게 찾는 지표가 어디냐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KB 부동산 그 보면은 주간 상승률이 나오잖아요. 그 주간 상승률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지표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어떤 걸 또 체크해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의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소액으로 투자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뭐 전세 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이 아무래도 투입 비용이 작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 높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잖아요. 전세가율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지역의 선도 지역이 먼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리고 그 지역의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뭔가 많이 압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도 뭔가 너무 길게 얘기하기 좀 힘들다 하더라도 지방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연말이죠. 연말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작년 연말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기 직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생각해보면 7.10 대책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 이렇게 심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가서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인 곳. 근데 비규제 지역인 곳 중에서도 이왕이면 입지가 좋은 곳 하니까 지방광역시급이었잖아요. 12월 달이죠. 그때 지방장 조정적이 12월 16일인가 17일 날 아마 그때 전후였던 것 같은데 조정적이 지정이 됐고 서울에 파리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9.13 대책이라든지 그 밖에 7.10 대책처럼 그런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주춤한 상황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방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꽤 지나고 있어요. 심리가 어느 정도 지난번에 당했던 그 굉장히 큰 충격을 벗어나서 조금씩 주변을 찾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비규제 지역 쪽에서도 당연히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던 구축,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보면 신축 아니면 재개발 이쪽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이왕이면 입지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구축들도 영향을 받게 될 거다. 이 유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지방장의 입지가 좋은 곳의 구축들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좀 매우 높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올라탄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뭔가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엑시트도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부룡님이 판단하는 출구 전략에 대한 지표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모든 움직임은 수급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보거든요. 엑시트를 하기 위한다는 거는 시장이 침체를 한다거나 또는 쇠퇴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당연히 수요가 웬만큼 집을 샀기 때문에 수요가 점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청약 경쟁률 같은 게 감소한다라고. 왜 그러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 직전에 보면 미분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었고,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과 입지가 나쁜 곳의 청약 경쟁률의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나타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자가 줄어드니까 점점 좋은 곳은 많이 들어오지만 외곽 지역은 점점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몇 개월에 거쳐서 청약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부분이 중심지까지 계속 밀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수요가 확실히 빠지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감히 매도 전략을 펴시는 것도, 엑시트 전략을 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출하는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청약 경쟁률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은 현실에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청약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수요에 대한 방향을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을 마련하시려는 분들 혹은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음 영상은 실질적으로 방향성 말고 진짜 투자하려는 사람들, 다주택자라든가 1주택자라든가 무주택자라든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불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